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정용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팝업 메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메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 버튼이 됐든 아니면 소프트웨어 버튼이 됐든 특정 영역을 클릭을 하면 이제 화면상에 추가로 표시되는 옵션 창, 그런 것들을 메뉴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타이틀 창 구석에 점점점 이렇게 찍어놓고 점점점 찍어놓고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찍어놓고 요거 클릭하면 화면상에 이렇게 해서 창 띄워주는 것들, 추가적으로 옵션 창을 보여주는 메뉴가 있다는 것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에는 휴대폰 그 하드웨어 버튼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달려 있었어요. 홈 버튼 옆에 붙어 있다가 이거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긴 메뉴를 화면상에 보여주는 그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는 이렇게 생긴 하드웨어 버튼은 많이들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버튼을 활용을 해서 메뉴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형태로는 이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고, 실제로 요 팝업 메뉴 한 개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메뉴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함께 팝업 메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사용하던 형태의 메뉴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이제 하드웨어 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메뉴를 호출하는 하드웨어 키를 갖고 있지 않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호출할 방법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버전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많은 휴대폰들이 하드웨어에서 메뉴 기능을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긴 메뉴 버튼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버튼을 사용을 해서 메뉴를 호출해보는 그런 예제를 하셔야 되고요. 팝업 메뉴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하시고요. 이름 팝업 메뉴라고 만들어 주세요. 팝업 테스트라고 만들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이름 지정하시고요. 넥스트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팝업 액티비티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뭐 무조건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 같이 확인하기 좋게 이름을 팝업 액티비티라고 수정을 할게요. 되셨으면 우측 하단에 피니시 클릭하셔서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니시 클릭해서 프로젝트 생성할게요. 좌측 상단에 안드로이드 메뉴 되어 있는 거 요거 프로젝트 메뉴를 일단 바꿀게요. 바꿔주시고 에뮬레이터도 실행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에뮬레이터도 실행을 할게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메뉴를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메뉴라는 폴더가 하나 필요한데요. 자, 요거는 앱 안에 src 안에 메인 안에 res 폴더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res. 여기 지금 메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뉴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려면 res 폴더에서 우측 클릭 new 디렉토리 새로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new 디렉토리 요거 만드셔서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자, 메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세요. 메뉴입니다. 자, 폴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메뉴 폴더에서 우측 클릭 하셔가지고 new
메뉴 리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셔야 돼요. 네. 저희가 이제 메뉴로서 참조하게 될 레이아웃 파일을 이쪽에다가 등록을 할 거예요. 자, 메뉴 폴더에서 뉴 메뉴 리소스 파일 요거 클릭하시고요. 이름을 메인 언더바 메뉴라고 세팅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이제 전부 다 소문자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일반 레이아웃처럼. 이렇게 해서 오케이 만들어 주세요. 네. 요 메뉴 만들어지면 하단에 저희 요 텍스트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일반 레이아웃처럼. 네, 요 텍스트 탭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죠. 요거 텍스트 탭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추가를 할 겁니다. 아이템. 자, 메뉴로 들어오셔서 꺽쇠가로 하시고요. 아이템 항목 좀 추가해보죠. 아이템. 자, 아이디가 있습니다. 새로 아이디를 만드는 거고,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메뉴들을 여기에 등록하시면 되죠. 네, 아이디는 일반 레이아웃의 아이디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하시고 메뉴 1번이라고 아이디 세팅 하나 해줄게요. 자, 식별자 지정됐으면 여기 밑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속성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이거는 메뉴 1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메뉴 1이라고 하는 항목이 화면상에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2개 만들어 볼게요. 3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자, 메뉴 아이디 메뉴 2, 타이틀 메뉴 2. 네, 아이디 메뉴 3번, 타이틀도 메뉴 3번으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이렇게 팝업 창이 올라오면 이렇게 3등분 돼가지고 여기 메뉴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이런 식으로 팝업 메뉴가 화면상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요걸 이제 호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액티비티로 돌아가야 돼요. 자, 되셨으면 액티비티, 그 전에 레이아웃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레이아웃. 여기서 저희가 메뉴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올라오게 만들 거기 때문에, 자, 텍스트 뷰는 제거를 하시고요. 네, 텍스트 뷰는 제거를 하시고 여기에 버튼을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네, with, 랩, hate, 랩. 자, 다음 아이디 세팅하세요. 네, 아이디 세팅해서 메뉴 언더바 show btn 이라고 지정하죠. 그리고 텍스트도 하나 세팅하겠습니다. 텍스트 메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미리 보기로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메뉴 버튼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 클릭하면 이제 팝업 메뉴 화면에 이제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버튼 한 개 세팅했습니다. 네. 부모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일단은 뒀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요 메뉴 호출하는 버튼 위치를 좀 바꿔볼 거라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되셨으면 액티비티로 돌아오세요. 액티비티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서 버튼 준비할게요. 자, 버튼 클래스 준비하십시오. 버튼 준비해서 이름을 메뉴 언더바 쇼 언더바 btn 이라고 세팅하시고요. 요거 그 온크리에이트에서 검색해서 저 이벤트 감지자까지 바로 등록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온크리에이트고요. 자,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메뉴 언더바 쇼 언더바 btn 검색하셔야 되니까 검색 먼저 해주세요. r.id. 메뉴 언더바 쇼 언더바 btn 이렇게 검색. 네. 그리고 이벤트 감지자까지 등록하겠습니다. 메뉴 언더바 쇼 언더바 btn set on click listener 하셔가지고, 네, 클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 감지자 새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클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지자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네, 아직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온크리에이트 밖에서 저희 이제 클릭이라는 이름으로 감지자 하나 생성해 줄게요. 자, 온 클릭 리스너입니다. 온 클릭 리스너.
android.view 패키지에 있는 onClick 리스너 엔터 쳐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클릭으로 만드시면 되죠. 네, new 띄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셔서 onClick 리스너 요거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요 이벤트 감지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팝업 메뉴를 생성할 겁니다. 자, 메뉴 보기 버튼 클릭하면 여기서 팝업 메뉴를 생성합니다. 해보죠. 자, 이름이 팝업 메뉴예요. 팝업 메뉴. 팝업 메뉴가 종류가 두 개입니다. android.support 패키지에 있는 게 있고요. android. 이제 위젯 패키지에 있는 게 있는데 반드시 android.위젯 패키지에 있는 팝업 메뉴 클래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이거 위에 걸로는 안 됩니다. 네, V7 패키지에 있는 걸로는 안 되고요. 아래쪽에 android.위젯 패키지에 있는 팝업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되셨죠? 자, 이름을 팝업이라고 할게요. 자, 만듭니다. new 팝업 메뉴 이렇게 해서 준비. 자, 요게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작성 좀 해볼게요. 자, 여기 get application context. 첫 번째 파라미터는 컨텍스트예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제어권자, 화면을 제어하는 객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앵커라고 해서 팝업이 올라올 기준이 되는 객체. 자, 요거 뷰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세요. 팝업 메뉴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만들었는데 계속 오류가 나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팝업 메뉴라고 하는 요 클래스가요. 최소 버전이 허니콤이에요. 그러니까는 허니콤 버전 이상의 기기에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build.gradle 저희 그 앱 폴더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build.gradle 설정 파일이 하나 있어요. 네, 요거 설정 파일로 들어오셔가지고 최소 버전을요, 9 말고 최소 버전이 11. 네, 11 버전이 이제 허니콤인데 자, 요거 min SDK 버전이 11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11 버전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11로 세팅하시고요. 여기 sync now 하셔가지고 동기화 한번 시켜주시죠. 네. 요즘에는 사실 허니콤 이하 버전을 사용하는 그 핸드폰들이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거 11 버전으로 바꿔주시고요. 동기화 완료되면 액티비티에서 팝업 메뉴, 네, 오류 사라지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너무 옛날 버전에서는 이제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 허니콤도 사실 되게 옛날 버전인데 그래도 진저브레드보다는 위 버전이니까 이렇게 11 버전으로 바꾸시면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간단하게 주석을 한 개씩 달아드리자면 이게 이제 화면 제어권자예요. 어떤 화면에 이제 팝업 메뉴를 띄울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뷰는 팝업을 띄울 기준이 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 뷰 자리에 팝업이 올라오는데 그 뷰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클릭 이벤트 감지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클릭하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온클릭이 감지가 되니까 현재 뷰라고 하는 요 객체는요, 지금 여기서는 메뉴 언더바 쇼 언더바 btn 이라고 하는 우리 버튼이에요. 네, 이렇게 똑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지금 버튼이 여기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메뉴 버튼이. 그러면 팝업 창이 요 근처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막 이런 데서 팝업 창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요 기준이 되는 뷰, 우리의 메뉴 쇼 버튼 요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네, 나중에 이거 위치 바꿔가지고 결과 한번 다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팝업 메뉴가 화면에 올라오면서 참조하게 될 메뉴 파일이 필요합니다. 자, 팝업 메뉴가 참조하게 될 메뉴 참조 파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src에 res 폴더의 메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메뉴 언더바 메인 언더바 메뉴.xml 이라고 하는 메뉴 리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죠. 네.
요거를 참조를 해야 돼요. 팝업 메뉴가. 그래서 자, get 메뉴 인플레이터 메서드 하나 호출하시고요. 점 인플레이트 하시고 r 점 메뉴 폴더 안에 있는 자, 메뉴 리소스 중에서 메인 언더바 메뉴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정의하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파라미터로 우리 팝업 메뉴 객체 팝업 점 get 메뉴 이렇게 해서 팝업 메뉴가 현재 메인 언더바 메뉴 파일을 참조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팝업 점 쇼 하시면 이게 팝업 메뉴 화면상에 보이게 하는 메서드입니다. 팝업 메뉴 호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메뉴가 잘 올라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에뮬레이터로 빌드하세요. 네, 에뮬레이터로 컴파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 이렇게 지금 에뮬레이터로 보시면 저희가 메뉴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요걸 클릭했을 때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show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메뉴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배경이 어두운 거는 이거 테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메뉴가 이렇게 올라오죠. 자, 여기 메뉴 안에 1번, 2번, 3번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메뉴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저희가 만든 메인 언더바 메뉴.xml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이제 팝업 창으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메뉴 1번, 2번, 3번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각각 요 메뉴에 대한 일처리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각각의 메뉴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감지하도록 액티비티에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팝업 메뉴에게 클릭 이벤트 감지자를 등록하는 일입니다. 자, 팝업 메뉴에 클릭 이벤트 감지자를 등록하도록 할게요. 합니다. 팝업 set on 메뉴 아이템 클릭 리스너입니다. 팝업 set on 메뉴 아이템 클릭 리스너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 팝업 클릭이라고 하는 감지자 따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버튼 클릭 이벤트 감지자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팝업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감지자를 여기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들게요. on 메뉴 아이템 클릭 리스너 굉장히 많습니다. 자, on 메뉴 아이템 클릭 리스너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안드로이드.위젯 패키지에 있는 그 팝업 메뉴 클래스 네, 요쪽에 있는 이벤트 감지자 요 인터페이스 사용하셔야 돼요. 네, 안드로이드.위젯 패키지에 있는 팝업 메뉴 네, 요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시면은 안 되죠, 당연히. 네, 이걸로 준비하세요. 자, 엔터 쳐가지고 자동 완성으로 만드시면 요 팝업 메뉴 on 메뉴 아이템 클릭 리스너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름은 저희가 이제 팝업 클릭으로 하기로 했고요. 요거 감지자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뉴 띄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엔터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준비. 자, 저희가 지금 버튼이 3개인데 아이템이 3개인데요 여기서 그 어떤 아이템을 클릭했는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스위치 문을 안쪽에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메뉴 아이템 get 아이템 ID 네, get 아이템 ID 이렇게 하셔야 어떤 항목이 클릭되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케이스
저희가 지정한 아이디가 있어요. r.id. 메뉴 1번. 네, 이렇게 지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요 메뉴 1이라고 하는 아이디는 우리가 준비한 메인 언더바 메뉴.xml 안에 있는 그 항목의 아이디죠. 네. 그러니까 메뉴 1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가 지금 요 놈을 검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 놈을 찾아 들어갑니다. 뭐 메뉴 2번이나 메뉴 3번은 완전히 같은 구조니까 저희 스위치 문으로 요거 한 가지만 할게요. 안쪽에 토스트 하나 만들어 보죠. 토스트 make 텍스트. 네, 여기 화면 제어권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호출할 내용. 메뉴 클릭하셨습니다 라고 띄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파라미터로 호출 시간. 네, 숏 짤막하게 화면에 뿌려주도록 하죠. 네, 이렇게 토스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메뉴 그 아이템 클릭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에 상관없이 저희 메뉴 클릭에 대한 부분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턴은 그냥 펄스로 두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특별히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특정 메뉴가 클릭됐다는 게 감지가 되면 요거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클릭됐는지를 구별하고 그 항목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곧바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네, 컴파일 하시고요. 요거 에뮬레이터로 클릭 이벤트 처리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뉴 1번 클릭했더니 메뉴 클릭이라고 아주 잘 나오네요. 됐죠? 2번이나 3번은 아직 지정한 형태가 아니라 메뉴 2번, 3번은 결과는 안 나오는데, 자, 메뉴 1번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토스트 잘 올라오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까지 잘 되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되는 거 확인하셨으면 다시 액티비티로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자, 팝업 메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제 앵커라고 하는데 팝업을 띄울 기준 객체입니다.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뷰가요, 저희 온클릭에 있는 요거하고 똑같고요. 요 뷰는 곧 저희가 이제 클릭을 유발한, 네, 클릭을 실제로 하게 된 요 메뉴 언더바 쇼 btn을 의미를 하거든요. 결국 메뉴 언더바 쇼 언더바 btn이라고 하는 그 버튼이 요 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쪽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요 뷰를 기준으로 팝업 창이 요렇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자, 요 메뉴 버튼을 한번 자리를 바꿔볼게요. 네,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보죠. 자, 레이아웃 정의하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버튼 만들어져 있는 거를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버튼 위치를 오른쪽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얼라인 페어런트 라이트 이렇게 한번 해보죠.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페어런트 라이트. 네, 레이아웃 언더바 얼라인 페어런트 라이트 하셔가지고 트루로 주세요. 화면 오른쪽으로 가서 붙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네, 버튼이 화면 오른쪽으로 가서 붙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한번 컴파일 해보시죠. 네, 그대로 에뮬레이터로 빌드 해주세요. 자, 버튼 위치가 오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요거 클릭해보시면 이제 앵커, 그러니까 버튼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 팝업 메뉴가 나타날 자리도 요 버튼 근처, 그러니까는 바로 전 예제처럼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를 변경한 요 버튼 근처로 옮겨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면 돼요. 네, 요 버튼 근처로 팝업 메뉴도 이동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곳에 띄울 수 있어요. 팝업 메뉴는 꼭 같은 자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 어디든 호출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고, 요거 이 앵커 개념 요거 이제 파악하고 계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팝업 메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많진 않죠? 네, 이 코드를 알고 계시면 사실 어떤 버전에서든지 이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인크레파스 융합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정용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